그 사랑 파트가 나오잖아요. 아, 혹시 있죠. 사랑 파트에 대해서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사랑의 안에서 보면은 거기에 따님에게 해주는 말들 많이 있는데 딱 이 작가님이 따님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결혼식 때 추례를 보게 된다면은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던지는 문장이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랑 만나라고 하거든요. 야, 요거 쉽지 않다. 예.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잘 해줄 수 이제 거기에선 따님이니까 이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남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보통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그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딱 기본적으로 뭐 이뻐, 잘생겨, 뭐 이런 식의 직업은 어때, 연봉 어때, 뭐 이런 것도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뭐 너한테 잘해줘, 너 자신 온전하게 사랑해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념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깨부수는 문장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 너 헤어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 다음에 그래도 헤어지더라도 전혀 이 사람은 다음에 안부 물을 수 있을 것 같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라는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사랑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별도 중요하다. 근데 이별이라는 게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내 마음속에 약간 남을 수 있는 잔잔한 그 향초처럼 영원히 내 주위에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이별을 해라라는 게 아닐까라는 좀 계산적으로 하고 했을 때 헤어지면 아 내가 걔 선물했던 거 괜히 해줬어. 뭐 혹은 뭐 그때 내가 했는데 돈 다 냈는데 억울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 되게 사람들이 그쵸. 손해봤다라고 뭔가를 하는데 나는 발렌타인데이 때 10만 원짜리 줬는데 왜 내가 화이트데이 때 왜 7만 원짜리 해주지? 예,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누군가가 그 뭐 명품 백 받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열받았다는 등 뭐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심으로 내가 뭔가 상대를 사랑했을 때 그런 물질적인 걸 다 초월해가지고 후회 없이 헤어질 때 아쉬움도 남지 않고 아무런 그런 앙금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다 마주치면 잘 지내지? 뭐 그 정도 툭 던질 수 있는. 그쵸. 근데 감독님이 소름 돋게 지금 소름 돋았는데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또 여기 덧붙여서 나오거든요, 책에. 이게 제 내공이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다라는 게 나와요.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스스로 떳떳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남들 기준에 내가 이 정도 하면 감독님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주시겠지? 삶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넌 노래 안 해서 같이 느껴지지만 나 스스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것은 후회 없다, 미련 없다. 근데 그것은 일, 사랑 모든 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덜 주는 것 같아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소진했다면 다 태웠다면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안 남는다. 태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치. 예. 맞아. 그렇잖아요. 옆에 사실 이럴 때 있잖아요. 옆에서 와, 너 이거 대박이더라 해도 나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라고 하면 스스로한테 뭔가 창피할 때가 있고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떳떳한 경우가 있고 또 하는 동안 뭔가가 그 일이나 그 사랑이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내가 또 재밌고 하면 그게 이제 마무리 됐을 때라도 나는 좋은 거니까. 그쵸. 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아픈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치. 상처를 안 좋아하지. 상처받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말하라고 나오거든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마라. 상처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상처가 두려워서 놓치게 되는 수많은 기회와 경험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맞네. 일이건 사랑이건 뭔가 도전할 때 그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겁 속에는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 상처라는 거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용을 날렸어 날려가지고 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일을 추진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간 피해를 준다면은 그건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평범한 살아가는 친구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참 동환이 좋겠다. 그리고 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나는 아직도 그걸 못 찾았다. 제가 이제 35살인데 올해. 그런 친구들이 10명 중에 10명이에요. 맞아, 내 친구들도 그래. 그쵸. 9명도 아니에요. 10명이에요. 10명. 그러면 뭐 감독님 친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5대면은 에이 난 안 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당히 하고 접지. 이제. 네. 마음을 접지. 그쵸. 현실 타협을 해버리고. 저도 예전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나 해라.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해보지도 않고 결과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이제 그 친구들 이거 하면은 내 모아놓은 돈도 이거밖에 없고 날리고 지금 고정 비용 나가는 거 그런데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상처를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네. 근데 그때 내가 들어와 봤을 때 상처를 좀 입더라도 그 뒤에서 수많은 기회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접할 수 있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개그맨 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개콘이 있었으니까 개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쪽 길이라는 게.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 그건 아닌 거예요. 가보지 않아서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안돼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에 먼저 벽을 두어서 상처가 두려워서 뭘 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지금 뭔가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여기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이 상처라는 게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누군가에게 영화 제작사에 가서 보여줬을 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 어떻게 해요? 감독님 이거는 못 쓸 것 같은데요. 아하. 딱 이렇게 얘기해.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그거 재미없는데? 이게 다 거절이거든.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또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당신은 제 타입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거절이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살면서 너도 나도 이 거절에 대한 감정을 켜켜이 쌓아왔을 거야. 근데 어떤 누구는 그걸 조금 더 태생적으로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그쵸. 어떤 누구는 그 한 번의 거절이, 그러니까 첫사랑이 어떤 거절이 평생 남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백조차 못하고 있죠. 그런 사람 있죠. 말도 못하고 평생을 솔로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도전 한번 딴에는 한번 해본다고 했다가 그럼 너는 안 될 것 같아라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위축되고 해서 시도조차 못하는 그게 사실상 뭐라도 하나가 얻어 걸리든지 실력으로 걸리든지 시험을 쳐야 당락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동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해야 이게 되든 안 되든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거절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시도도 안 해보는. 그래서 아마 공정 작가가 그런 패턴으로 조금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거절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감독님 거절을 수없이 많이 받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절을 당했을 때 좀 덜 아픈 방법 아니면 잘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면은 감독님 나름대로 이게 노하우가 있어요? 그 아까 첫 번째 이제 내가 장편을 썼을 때 그 충격파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상처를 잘 극복해가지고 나 스스로 잘 아물어야지 이게 흉터가 어느 정도 예쁘게 져야지 이 흉터를 남들 앞에 보이고 다녀도 그야말로 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상처 났다고 계속 의도적으로 가리고 다니고 안 보이려고 하고 숨기고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더 쟤 뭐 문제 있나라고 보게 되거든. 그쵸. 근데 나는 이 상처가 이런 시절에 무엇 때문에 상처가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물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치유되는지를 아는 거지. 그것도 요령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의 노하우는 정면 돌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한테 대시를 했다가 어떤 여자한테 차였어. 그러면 그거는 저 여자는 나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구나라고 넘기면 되지. 다른 여성분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럼요.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야. 저분들은 내
시나리오가 장르상 맞지 않았겠구나. 나는 뭐 액션을 썼는데 저분은 어떤 러브 스토리를 원했던 거구나. 그러면 장르적으로 액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이 거절이나 상처를 맞춰 잡을 수가 있다. 아, 푸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글이 있네. 야, 봐보자. 2015년 10월 31일이네. 짜증이 난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짜증이 난다, 기분이 상한다,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걸까?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말이야. 매일 아둥바둥 고생하고 신경 쓰는 나이인데 이럴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역시 맞다. 여기서는 고생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고생을 알아달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이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훗날 이 글을 봤을 때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라고 느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지친 마음을 달래본다라는. 자,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짧게 하나 하고 길게 하나 가도 될까요? 길게는 아니고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물어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를 참 많이도 저지르고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어보지 않아서 저지른 오류가 참 많다. 물어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를 참 많이도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와닿았던 게 이상하게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 수업 시간에도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치. 근데 뭘 물어보기가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 다 조용한데 나 혼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괜히 쟤는 저것도 몰라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비단 학창 시절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괜히 모르면서 지레짐작 이런 거겠지라고 넘기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놓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저는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보는 약간 습관이 생겼거든요. 궁금한 게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라처럼. 그래서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잘 물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진짜 애매할 때가 내가 어느 개그에서 뭐 약간 나보다 후배들이랑 같이 있을 때 모르는 게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럼 후배들을 물어봐요. 그럼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이런 거일 거야. 혹은 너가 알아봐야 할 텐데 이제는 나도 몰라. 용기 있게 나도 몰라. 그치.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 질문하고. 네. 그게 심지어 나보다 아래 사람일 경우. 그럼요. 그래도 이 책의 제목대로 제일 하이라이트는 와닿았던 거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 말 제목 그 자체가 제목 그 자체로 하면서 따님에게 해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삶은 뭐다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이 난 사기꾼을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 삶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건데 자기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고 잣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남들 다 가니까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남들 다 취업하니까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취업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응원할 것이다. 그냥 듣는단 말이잖아요. 특히나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라라고 남에게 강요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삶이기 때문에 좀 응원을 많이 해주고 좀 더 그 사람의 잣대로 바라봐주고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여기 적어놨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게 이기적인 것이다. 아니 책 속에 공정작가 어떤 신부님이 쓴 책을 읽었다 위냥아 그러면서 네네네. 이 책의 문구를 소개해줬던 게 나도 되게 이게 탁 꽂히더라고. 사이드로 네. 어떤 책이 또 뭐 봤는데 좋았던 책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책 소개만 한번. 소개요? 네, 여기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의미의 발견. 최장순 지음. 여기 보면 물건이 아닌 의미를 파는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판다, 스타킹을 판다. 그럼 스타킹을 팔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스타킹 파는 게 아니라
이 스타킹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내가 이뻐 보이고 싶어서, 혹은 스타킹을 신는 이유는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혹은 남자친구한테 어떤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런 의미를 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건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코미디의 의미가 뭘까라고 저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혹은 뭐 방송 혹은 뭐 유튜브 컨텐츠라는 거 보면은 공연 같은 거 특히 봤을 때 티켓을 끊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웃음을 판다. 그 사람은 웃음을 소비하러 왔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좀 더 의미를 한번 다가봤을 때 단순히 이게 티켓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코미디 공연을 판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웃음은 무엇인지 그 웃음을 발견해서 그 웃음을 전달해라 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단순히 세상 모든 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라. 그리고 그 의미가 본질이니 본질에 집중해서 좀 더 실행하고 움직여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예, 이건 건데, 이거 책도 참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끝날 때 이게 아무리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아마 코미디언을 모시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좀 텐션을 높게 제 오른손으로 자, 이상 김동완 씨의 출첵이었습니다. 출첵!